자, 그러면 제 2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데요. 마상진 박사님께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교육, 농업인력, 귀농귀촌, 농업일자리 및 농촌교육 관련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미래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마상진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마상진입니다. 이제 앞에 윤석원 교수님이 양양 출신인데 전 속초 출신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이제 강원도에, 그것도 영동에서 영동 출신 분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게 참 공교롭네요. 예, 저는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귀농귀촌, 그다음에 농업인력, 농촌의 교육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의 직원이 한 300명 되는데요. 거기서 박사가 한 70명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교육학을 전공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우리 농업, 농촌 관련된 현상을 돈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교육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바라보다 보니까 좀 다른 측면을 좀 발견하게 되고, 우리 교보에서 이 대산재단에서 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좀 독특한 생각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우리 윤 교수님 저 때문에 좀 내용 웬만한 거 좀 축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농업농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중에 좀 잘못된 것을 몇 가지 얘기 드리면서, 그런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그 근원이, 저는 이제 뭔가 농업농촌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제대로 된 정보,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데서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농업농촌 교육에, 특히 농촌 교육은 거의 없죠. 농업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어떤 식의 농업농촌 교육이 지향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 요새 뭐 농업농촌에 대해서 국민적 지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뭐 언론 기사에 나오는, 그다음에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이 신문에 이렇게 하는, 경제지에서 나오는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농촌유학 관련해서 이제 한 기사고, 그다음에 뭐 농민들의 어떤 보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일반 국민들의 인식,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밑에 이거 우리 농업도 삼성, LG처럼 그런 대기업이 해서 이런 그런 주장을 하는, 이건 제가 옛날에 그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이제 농업농촌 기획 취재를 하기 전에 제가 기자들 교육을 할 때 기자들이 질문한 그 내용인데, 이게 아마 일반적인 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이런 데서 아마 국민들의 농업농촌 지지가 옛날만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요, 이제 그 매년 국민의식 조사, 특히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이 인정하느냐, 이걸 보면요 유지가 돼요. 일반 국민들은, 그러니까 일부 엘리트층의 그런 생각,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세금, 이 공익적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좀 상승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상식과 좀 다를 수 있죠. 그냥 뭐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거로서 국민들의 지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좀 다른, 우리가 데이터로 볼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농업농촌이 개인 본인들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봤더니요, 여기 이제 2013년부터 2022년, 이 조사는 2013년부터 했는데 이게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 관련성 이런 것들이, 이게 이후에 지금 말하겠지만 평소에 이제 일상에서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거죠. 그런 거 낮아지고, 세대별로 보면은 국민적 지지, 이건 국민적 지지인데요, 확실히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적 지지가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봤지만,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가 낮아진다라는 건 아닌데 그 내면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다라는 것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농업은 사양 산업이다. 여기 아까 그 양승용 교수님이 이제 그 자세한 데이터로 했는데요. 우리가 농업이라고 얘기할 때 가운데 이 부분 생산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소위 전후방 연관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산업 연관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해서 분석을 한국은행에서 산업 연관표라고 전 우리나라에서 모든 경제 활동 분야의 어떤 연관성을 그 IO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게 IO 테이블, 그러니까 산업 연관표가 2019년까지 가장 최근 게 2019년까지 나오는데 그걸로 부가가치가 지금 176조, 종사자주가 48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는 여전히 늘고 있고 종사자주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농업 종사자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2016년 이후에 지금 7년 연속 농업 종사자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하여간 그 사양 산업은 결코 아니다. 그 현재 어떤 농업에 대한 협의의 그 정의를 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다.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 윤석열 교수님이 방금 얘기하신 농촌은 농업의 공간이다 했을 때 우리가 사전적으로 저렇게 되죠. 그리고 현재 행정구역상 읍면이 농촌인데 지금 약 1,400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정리로 3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 통계청에서 매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고 하는데요. 거기 농림업 종사자, 농업 종사자가 아니라 농림업입니다. 농림업, 그러니까 대분류로만 이제 분류를 해서 그러는데 농림업 종사자 중에 95%는 이제 농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저걸 대충 보면 되는데 22.8%가 농업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청년 세대. 제가 이제 농촌의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농 문제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청년이라고 했을 때 지금 법상으로는 39세 이하, 40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하는데 청년의 경우는 5.4%만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농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게 다양한 직업군들이 존재를 하고 실제로 청년들의 경우에 보면 이제 제조업, 그 다음에 도소매, 보건복지업 이런 부분이 더 많은 부분 절대적으로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이 이제 다양한 그 산업 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농촌을 다원적 기능을 유지할 거냐는 그 새로운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시기적으로 1990년에는 이제 농림업 종사자가 반이 넘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부터 22%가 줄다가 그 이후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약간 소폭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는 겁니다. 농촌은 소멸한다 이렇게 하죠. 지금까지 그 앞서 이제 양 교수님하고 윤 교수님이 다 했는데 실제로는요 농촌 인구는 2013년부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상이 좀 다른데 읍지역 중심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근데 우리가 증가하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이제 이 농촌 인구가 어느 정도 줄다가 더 이상 줄지 않는 현상. 그래서 다시 증가하고 다시 줄고 이렇게 소위 이제 플럭츄에이션, 그러니까 요동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소위 역도시화, 우리도 이제 귀농귀촌이라는 형태로 최근에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농촌 인구는 줄고 있지만 실제로는 줄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줄지는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생애 연령별로 도시하고 농촌 간의 순이유 유출 관계인데요. 보통 이제 19세부터 마이너스 되다가 30대 초반부터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강원도 속초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19살 때 대학으로 와갖고 이제 만약 한 30대 요새 30대 초반 청년들이 많이 농촌으로 가는데 보통 직장 경험을 좀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갖고 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인데, 제가 이제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다 도시적 삶을 추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농촌적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건 이제 이후에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나오네요. 농촌에 지금 청년들이요, 전체 우리 39세 이하 청년들이 전국에 한 100만 명 좀 못 되는데 그 중에 15.8%가 농촌에 지금 읍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농촌에 살고 싶은 제가 갤럽이랑 작년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향후 농촌에 살고 싶은 의향을 해보니까 농촌에 살고 싶은 의향이 더 증가해요. 17.8%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좀 3D로 대표되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새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제가 이미지 맵으로 했더니 자연, 힐링 이런 것들이 더 소위 이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농촌 청년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농촌과 청년이라는 농촌 청년, 그러니까 농사 짓는 청년이 아니라 아까 제가 했지만 5%밖에 되지 않는 농사 짓는 청년이 아니라 전체 그 밖에도 종사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처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갤럽과 같이 대표성 있게 표집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리고 국가통계 각종 이용해서 봤더니 소득은 좀 낮은데 생활비가 적게 들고, 그다음에 주거가 낮은 주거 비용으로 더 넓은 지역에서 지내고 비용이 낮고, 그다음에 일상의 피곤함이 적고 쫓기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 말이 딱 귀에 박는데 애쓰지 않아도 워라벨이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은 좀 불편하지만 그런 어떤 요새 친구들 얘기하는 워라벨 관점에서는 이 농촌이 더 나았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말고도 또 그 청년들의 행복도를 해보니까 도시보다 농촌 청년들이 행복도가 약간 높아요. 그리고 농촌 내에서도 읍지역보다 면지역이 더 높고, 그 이후에 제가 또 행복에 관련된 요인들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보니까 그 농촌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관계성이 많은 청년들일수록 거주 의향이 높다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행복한 청년일수록 계속 또 지역에 거주하고 싶고 지역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다. 그래서 농촌 청년 정책을 우리가 뭔가 농촌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용하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청년이 농촌에서 행복하면은 그게 그 청년들이 결국 역할을 하더라, 이런 관점에서 좀 그 청년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여러 이제 몇 가지, 한 4-5가지 우리가 농업 농촌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관련 통계를 토대로 해서 좀 수정해야 할, 좀 정확히 봐야 할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런 그 농업 농촌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측면에는 이제 농촌에 대한 어떤 교육이 좀 우리가 접하기 힘든,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듭니다. 이게 뭐 농업 교육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농업 교육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전문적인 농업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목적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농업 교육은요, 농업에 관한 교육이 있고 농업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교육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해서 초등, 중등 중심에서 농업에 대한 소양을 높이는 거고, 농업을 위한 교육은 농업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하는 게 농업 교육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초등학교에서는 실과라는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5, 6학년 때 실과에서 여러 내용 중에 저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주당 2시간씩 합니다. 근데 중학교에는 없고요, 고등학교에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농업생명과학이라고 선택 교과가 있는데 이건 거의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초등교육에서 저런 걸 하는데
거의 이제 이 그냥 그 체험 중심으로 이렇게 키트,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키트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농촌에 가볼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온전히 부모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정규교육 과정에 이런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식생활교육 네트워크에서 하는 식생활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 인성학교, 사회치교육, 그러니까 동아리를 통한 거, 그다음에 농촌유학 뭐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건 온전히 그 학부모와 어떤 그 학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제약이 있죠. 아까 그 두 번째 얘기한 농업교육의 직업을 위한 교육은요, 농고를 통해서 지금 한 60여 개 농고가 있습니다. 농고를 통해서 매년 한 5천 명 정도가 졸업하고 있는데, 이 농고도 지금은 이제 식품 쪽이 많이 차지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농업 생산과 관련된 부분의 농업 교육은 매우 제한된 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농대가 지금 한 36개 대학이 있고, 농대생이 매년 한 6천 명 졸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이라는 형태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실제로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생산 농업과 관련된 별도의 학생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기 위한 여러 보시는 것 같은 사업이 있고, 농수산대학이 지난 이제 우리 UR 협상 이후에 생겨난 거죠. 워낙 이제 학생들이 안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회교육 차원에서 우리 농정원, 그다음에 농촌진흥기관, 그다음에 농협, 그리고 그다음에 뭐 유통공사나 농촌공사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이제 농업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한 명의 농업인이 탄생하기 위해서 직업으로서 어떤 파머의 커리어 패스, 일생을 얘기한 건데요. 지금의 교육이 보면은, 그러니까 당장 이제 진입하는 단계, 청년농 뭐 이런 쪽에 중심을 둬서 하고 있고, 그 앞선 단계에서의 어떤 청소년 교육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특히 농업인도 은퇴가 필요한데, 이 은퇴와 관련된 어떤 그런 고려가 전혀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너무 그 준비 진입 단계에서의 교육만 중점으로 하고 있고, 교양농업이라고 하는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그런 내용에 대한 강조가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농촌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면은 농촌은 도시 사람뿐만 아니라 농업하는 사람도 그 농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 청소년들은 농촌을 떠나야 할 그런 어떤 도시로 떠나보내는, 지역에서 뭐 대부분 개천에서 욕난다는 식으로 해서 떠나보내는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농업교육, 농촌 교육의 방향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농업을 중시한다라는 그 철학적 사상이 아주 오래돼 있습니다. 옛날 추추전국 시대에는 농가 사상이 있고요. 이 농가 사상,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프랑스 중농주의가 이 농가 사상을 그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제 주창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17, 18세기에 이제 소위 경제학이란 개념이 농업경제 이전에 경제학이 농업경제였지 않습니까? 그런 중농주의 사상, 그다음에 현재에서의 농본주의,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그 철학적 바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왜 농촌의 교육을 강화해야 되느냐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뭐 특히 미국에서 이거 그 교양 농업 교육이 등장한 배경인데요. 특히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 정책 위반자들 중에 농업 농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여러 그 재정, 국가 재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우선권이 떨어지는 측면, 그리고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뭔가 우리 농정도 지금 소비자 농정이라고 해갖고 많이 또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이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언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소수
왜곡된 분들의 생각이 과장돼서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95%의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82%에 대해서 농소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농업 농촌의 농정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현실에서 우리가 그럼 농촌에 살지 않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이 농업 농촌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시카고 대학의 해크만이라는 이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인데, 이분이 모든 교육은요 항상 여기 이제 ROI 리턴 온 얼마 투자 대비 수익, 교육의 수익에 대한 어떤 곡선을 나타낸 건데, 어릴 때 투입하면 나이 들어서 훈련 시켜봤자 그거보다 배 이상의 효과를 낸다라는 그런 겁니다. 항상 모든, 그러니까 농업 농촌의 교육을 하더라도 초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가드너, 하버드대학의 가드너 교수인데, 인간의 지능을요 다중지능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수리, 언어 이런 걸로 IQ를 측정했잖아요. 근데 그런 지능이 더 이상 요새는 잘 먹히지 않고 다양한 지능 이론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인간에는 8가지 지능이 있다. 그리고 요게 인간 뇌나 우리 몸의 어떤 특정 부위와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제 밝히면서 8지능 이론을 했는데, 그 중에 음악지능, 체육지능 이런 것 중에 자연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동물, 식물과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그리고 그런 관련된 활동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더 특출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거 농업 농촌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연에 노출되는 것과 사람의 행복과 복지, 이런 걸 연구한 것들을 소위 메타 연구라고 해서 다 종합해 보니까요, 사람은 자연에 가까울수록,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녹지를 많이 볼수록 행복하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주의력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또 특히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성인기의 건강과 행복하고도 연관이 된다라는 생물학적 증거를 했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알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증거가 있고, 이것을 지금 환경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원적 기능 이런 거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육체적 건강, 행복과 농업 농촌이 관련이 깊다라는 측면을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농업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계, 농정 당국에 연계를 해서 지금 농업 농촌 기본법에 있습니다. 공익기능 연구 홍보라고 해서, 그리고 옛날에 농촌정보문화센터라고 우리 크레이의 부설기관으로 있었던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농정원이라고 이게 합쳐지면서 농식품 소비 촉진하고 사업 홍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까 얘기 드린 그런 학교 교육 과정은 아니더라도 관련 활동들을 연계해서 구심점을 좀 마련을 해서 교재도 개발하고 교육 내용도 하고 강사 육성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 교육에서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특징과 관련된 많은 연구물과 그걸 기반으로 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농촌 교육, 제가 이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적응하려면요 그 지역을 알아야 되고 지역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지역 사용법을 안다라는 건 그 지역의 맛집이 어디고 명소가 어디고 그 역사적 인물이 어떻고 이런 걸 알아야지 결국 지역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교육을 청소년 때부터 해야 된다. 제 개인 경험을 뒤집어 보면 제 청소년 때 속초가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그냥 떠나보내는 교육을 시켰다라는 그런 한계에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Agriculture in the Classroom이라는 게 1980년대부터 추진이 돼서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Agricultural Literacy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농업을 문맹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 체계를 가지고 아까 같은
그 교실 농업을 청소년 단계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점이 크고, 그 밖에도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에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계, 우리 국내적으로는요, 지금 가장 우리 그 상공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계와 농업 부분에 가장 부딪히잖아요. 시장 개방도 결국 국내적으로는 이런 상공업 부분의 논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사회를 지배한 건데, 경제교육부 지원법이 2009년에 세워서 이게 전경련이든 한국은행, 그다음에 기재부, 그다음에 경제학회가 다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경제교육 강화하자고. 그래서 교과서,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사 직무연수. 우리 아무리 교육 내용이 많아봤자 학교 교사들이 농업에 대해서 모르면 애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교대, 그다음에 4대 교육에서 농업 교육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칩니까? 그런 측면의 문제. 그래서 사단법인 경제교육협회를 아예 기재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지역경주센터가 있고 청소년 금융협회 이런 걸 지원을 하는데, 이런 어떤 활동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농촌 유학입니다. 이게 이후에 이제 토론 때 얘기하시겠지만, 농촌 유학 인지도나 이제 막 영향력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도 이거 해야겠다라는 게 높아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오전에 들었는데 농식품부도 농촌 유학 예산을 깎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지금 농촌 유학이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식품부 농정 정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 교육청에서 하고, 이 두 개가 지금 위축이 된 건데, 행안부가 다행스럽게 이제 올해부터 로컬 유학이라고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우리가 좀 그 청소년 단계에서, 아까 제가 해크만의 그 곡선에서 했지만 어릴 때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겠고, 청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작년에 갤럽이랑 조사한 거 보니까 청년들 중에요, 한 60%는 도시적 어메니티 삶을 선호를 합니다. 농촌적 삶 선호하는 사람들이 15%예요. 그리고 살고 싶은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도시적 삶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학적으로는 계속 줄겠죠. 근데 사람 심리, 라이프 스타일 관점에서는 어느 한계 이상 줄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런 삶을 원하는 한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조사한 것 중에 제가 진입장벽을 하나하나씩 낮춰보니까 살겠다는 청년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의 우리가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공간으로 농촌을 만들 것인가와 관련해서 뭐 기본소득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마지막입니다. 농촌 청년 아카데미라는 걸 해서, 그 유럽은요, 그 유로피언 마스터 프로그램 포 루럴 애니메이터, 그러니까 농촌을 활력을 불어넣는 루럴 애니메이터, 농촌 활동가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 활동가 육성하는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우리도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에서 창업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육성하는 우리 농수대학 같은 형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그다음에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후계자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우리가 81년에 영농 후계자 사업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5만 명이 그 후계자로 지금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1기가 지금 70대 초반입니다. 지금 3만 7천 개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을에서 뭔가 활약할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이나 활동비를 지급해서, 일본의 이제 지역부흥대회나 전북에서 한번 시도했던 이런 사업을 맺지맞게 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